5살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35세 김영희님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김영희님은 잘 모릅니다.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72세 박철수님. 박철수님은 잘 모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그에게 맞는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김영희님은, 박철수님은, 그리고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정부 혜택은 많은데 일일이 알아봐야 하고, 많고 많은 혜택 중에 무엇이 나에게 딱 맞는지,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24의 새로운 서비스, 보조금24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보조금24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부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맞춤 안내 서비스입니다. 수혜 대상자인 국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정부24에 로그인만 하면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앙부처 서비스, 2021년 지자체 서비스, 2022년 공공기관 서비스까지 해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보이는 게 상식이라면 몰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혁신입니다. 정부24에서 만나는 뜻밖의 혜택, 보조금 24. 활기를 잃어가던 골목을 되살려 굳건하게 마을과 도시를 지켜낸 미추홀구. 지난 2019년 9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골목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마을골목 특성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미추홀구 전역에서 총 26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확 달라진 미추홀구 골목.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먼저 숭이동입니다. 숭이동에선 총 3개의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가스통이 그대로 드러나 골목의 미관을 해쳤던 숭이 1-3동. 주민들은 근처 숭이 목공예 마을의 도움을 받아 목재를 활용한 보호 덮개를 제작했습니다. 또 공동 텃밭 울타리도 새로 꾸며 깨끗하고 예쁜 골목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숭이 2동은 골목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변신시켰는데요. 주인공원 산책로에 마을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는 사진을 설치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옛날 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청소년들이나 잘 이 시대에 안 살았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다 보면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숭이 4동으로 가볼까요? 낡은 계단과 벽화를 보수해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한 숭이 4동 오름길. 주민들은 타일아트와 벽화 수업까지 들으며 골목을 완성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때 비로소 그 지역이나 그 사회가 또 이쁘게 꽃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용현동입니다. 4개의 동에서 총 6개의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그중 눈코 뜰 새 없이 변화가 일어난 용현 1-4동. 먼저 낡고 오래된 용남시장 공영주차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주민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알록달록, 유럽풍의 외벽으로 화사하게 변신, 또 안전을 위한 센서 등까지 설치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환하고 그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좋고요. 이 시장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편하게 이용하시고 장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부러워할 특색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트리가트를 이용해 담장 벽화와 바닥을 장식하고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아리마을은 꽃으로 골목을 꾸몄는데요. 골목의 변화로 마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용현 2동, 3동, 5동 역시 다양한 매력을 가진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먼저 용현 2동은 직장인들의 안전 귀갓길을 위해 로고라이트를 설치했고요. 불법 주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용현 3동은 예쁜 벽화와 화단을 조성해 아름다운 골목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 5동은 용현초 아이들의 작품으로 골목 갤러리를 만들었는데요. 어느 순간 옆에 그림이 놓여져 있는 거 보니까 옆에도 보게 되고 그림도 들어가서 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오면서 얘기도 되고. 저희가 사는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하익동입니다. 2개의 동에서 총 3개의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하익 1동으로 가볼까요? 컴컴하고 버려진 쓰레기로 가득했던 연경산 등산로 입구 터널이 확 달라졌습니다. 나무 모양 LED 조명을 설치해 디자인과 안전까지 챙겼는데요. 터널을 찾는 주민들도 흐뭇해합니다. 예전에는 좀 이렇게 어둡고 약간 칙칙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명도 생기고 하니까 더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훨씬 오면 산행하는 기분이 더 밝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더 마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하익 2동으로 가봅니다. 하익 2동 골목은 야외 전시회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신동아 3차, 4차 아파트의 낡은 축대를 보수한 후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설치하고 목재 아트월도 마련해 골목 갤러리가 탄생했습니다. 골목의 행복한 변화, 도화동도 빠질 수 없죠. 2개의 동에서 각각 하나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도화 1동은 야간 안전골목을 만드는 데 집중. 도로 표지병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주민들의 밤길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가 됐습니다. 도화 2, 3동에는 예쁜 골목이 탄생했습니다. 거리에 국화꽃 화단을 만든 건데요. 넘실대는 국화꽃 향기가 오가는 주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안동으로 가볼까요? 주안동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8개 동에서 총 9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다양한 특색이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 모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안심마을, 안심골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곳인데요. 좁은 도로에 차량이 많아 밤길이 불안했던 주안 2동.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챙겼습니다. 주안 5동은 예쁜 벽화에 LED 조명을 설치했는데요. 또 주안 3동과 주안 8동은 새 CCTV로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편 허름한 골목도 신경 썼습니다. 주안 1동은 목재를 활용해 골목을 정돈하고 장미를 심어 걷고 싶은 마을 골목을 완성했고요. 마을 쉼터가 없던 주안 4동엔 주민들을 위해 활짝 열린 힐링 공간이 탄생. 주안 5동엔 초록빛 골목 정원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볼거리가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주안 6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벽화 골목이 탄생, 마을의 자랑거리가 됐는데요. 한편 주안 7동은 마을 공동 텃밭을 만들어 이웃과는 오붓한 정을, 불우이웃과는 수확한 작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관교동입니다. 총 2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던 마을 경로당 뒷골목, 벽화를 칠하고 화단을 정비해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또 집중 조명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힘썼는데요. 좀 환해졌다, 밝아졌다.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주민들도 느낍니다. 주민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내 지역을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 문학동으로 가봅니다. 문학동에서는 총 1개의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문학초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참여로 아주 특별한 골목이 완성됐습니다. 해바라기가 활짝 핀 모자이크 타일 계단과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볼라드, 그리고 아이들 그림으로 장식된 펜스까지 설치 완료. 길이 너무 예뻐졌고요. 일단은 엄마들도 학교길, 아이들 등교길에 데려다 주면서 기분 좋게 오고, 또 저녁에 아이들 학원 끝나고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는데 덜 위험하고 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지고 일부러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정말 밝아졌어요. 동네 자체가. 지난 1년여간 열심히 달려온 골목 특성화 사업. 많은 주민의 힘으로 미추홀구는 변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로, 활력 넘치는 동네로, 지키고 싶은 공간으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골목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2000년) 역사를 품은 미추홀의 이야기. 조선시대 이윤생은 인천에서 대대로 살아온 부평이 씨 후손입니다. 활쏘기와 말타기 실력이 뛰어나 촉망받는 청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선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청나라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 빠르게 진격해왔습니다. 이윤생은 이를 막고자 서둘러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의병이 되어 청나라를 무찌르고자 하는 이들은 모두 나를 따르시오! 이윤생은 의병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인 원도로 갔습니다. 대체 여기엔 왜 온 것입니까? 이 섬은 조선의 요새인 강화에서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그러니 적군의 왕래를 차단하고 강화와 남한산성을 호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지요. 오, 과연 놀라운 지략입니다. 이윤생과 의병들은 원도에 진을 치고 청나라 군인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저기 적군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공격 개시! 의병대는 적이 보일 때마다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의 공격에 적군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준 덕분이요. 계속 이렇게 싸움에 임해주십시오. 하지만 청나라는 정예병사들로 무장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윤생과 의병들은 이번에도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멈춰선 안 돼요! 그때 한 의병이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화살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작은 섬에 갑자기 의병을 모아 들어온 탓에 군비 물자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나선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쪽은 화살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요? 좋다! 섬으로 들어가자! 이 오랑캐 놈들 모두 죽여주마! 덤벼라! 이윤생과 의병들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이윤생의 부인 강 씨는 남편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여보, 저도 같이 가요. 이윤생의 충절과 본인의 정절을 지키고자 바다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부부의 순국 사실이 전해지자 철종 12년인 1861년 조정에서 충신 이윤생과 연려 강씨를 기리기 위한 정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품계를 높여주었습니다. 부부의 충절에 감동한 바 이윤생은 좌승지로 부인 강씨는 숙부인으로 추증하노라. 의로운 부부의 충절이 깃든 곳. 두 사람의 정년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윤생과 의병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곳. 원도는 오늘날 매립과 도로 개설로 사라졌지만 섬이 있던 그 자리는 낙섬 사거리라 불리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답니다. 행복 전사라는 단체는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2013년도에 그때 발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회원님들이 좋은 이름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거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줄여가지고 행복전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복전사라는 단체는 2013년도에 의회에 국장으로 계신 문한주 실장님이 국장님이시죠, 지금은. 그분이 일사동 동장님으로 오시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을 못 받는 동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필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예를 들어서 현관 방충망, 소소한 문잡이, 손잡이 고장난 거, 때로는 전등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거는 저희 이제 회비에서 일단 부분하고, 때로는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이제 어려운 일사동 주민들, 어려운 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집에서 2집 이상씩은 이렇게 집수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016년도에 한 10여 채 정도의 이렇게 방충망 사업과 전등, LED 전등 사업 이렇게 한 10여 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느꼈는데, 너무 열악한 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동 쪽에, 송산 밑에 쪽에는 이렇게 홀몸으로 다 계시는 분들,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다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그거는 지속적으로다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여러 집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수를 세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이 이렇게 지난 후에 이렇게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전화번호를 잊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데 또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가서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렇게 고마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보람되고요. 글쎄 계획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크게 이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일사동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는 그 마을을 이렇게 하는데 좀 일조하고 싶고요. 먼저 그 구청 그 주사님이 담당 주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꼭 국한되게 일사동만 아니라 좀 그 외의 동도 어려운 분을 좀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린 적은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 회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렇게 잘 따라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일사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미추홀구에 좀 안에서 좀 같이 다른 동도 이제 좀 할 수 있는 데는 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미추홀구 하기 2동 골목 실버 크린단 75세 도장 김재평입니다. 골목 크린단은 조장 포함 16명으로 5개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추홀구가 주안 3동 동장님이 여성분으로 부임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작년 9월 달부터 4개월간 분리수거 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이 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크린단에 왔을 때는 좀 어색했죠. 주민들 눈도 있고 좀 생천감도 들고 했는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깨끗해지니까 좀 보람을 느껴지더라고요. 보람. 저희가 국민으로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 버리는 게 오무한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차라리 깨끗해. 자기 집안이니까 수압이니까. 근데 이 빌라 한 10세대 이상 산거 이분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많아. 왜 이거 버리고 가냐 그러면은 이따 와서 치울색 놔도 그러고 가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했는데 왜 저럴까 참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분들이 해봐야 되고 주민 각각이 좀 마음가짐을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골목 아무리 노인 실버 크린단들이 도와줘도 안 돼요. 이게 중노동이 아니에요. 쓰레기 줍고 이게 가벼운 거 이게 줍고 옮기고 분리수거 한 거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우리가 한번 하고 그 골목 다시 돌아서 나올 때는 정말 기분이 엄청 좋죠. 깨끗하게. 다른 사람이 안 본다 해서 슬쩍 보고는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우리 집 앞이 더러워지면 내 자신이 더러워진다. 내 자신이. 그리고 이 깨끗한 곳에는 절대 쓰레기가 안 쌓입니다. 지저분한 건데 계속 갖다 버리고 하지. 분리수거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꿈하고 목표는 85가 제 목표예요. 사는 게. 자식들은 다 괜찮게 사니까 자식들 걱정은 없고 이제 손녀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애들이 좀 잘해서 취업 잘했으면 가장 제 꿈이고 소원입니다.
또 집사람이 오래 살아줘야 되고 이거 혼자는 못 살겠더라고. 막상 와보니 내 후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시장에 다양한 음식이 있는 줄 몰랐고 나는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됐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소확행을 사랑해야지. 오늘의 이음에도 행복이 스치운다. 미추홀의 도읍을 정하면서 미추홀의 진산이 되었습니다. 217m의 낮은 산임에도 문학산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정상에 오르면 쉽게 납득이 됩니다. 이곳 우강로 문화마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우강로 문화마을의 골목은 옛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정겨움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이곳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을 찍다 보면 마음 한켠에 따스함이 들어차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고기 구워 먹어볼까요? 주연아, 밥 먹었냐?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잘됐다. 그럼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좋아. 뭐 먹고 싶어? 토스트도 먹고 싶고 닭강정도 먹고 싶은데 뭐 먹지? 뭘 고민해. 셋 다 먹을 수 있는 석바위 시장이 있잖아. 석바위 시장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85번 길 인천 최초로 시장 내에서 사용 가능한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를 도입 중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및 인천 전 지역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EM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특히 제로페이를 도입해 편리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다양한 먹거리들이 즐비하고 미추홀구 주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며 200년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석바위 시장이다. 나는 매콤달콤한 닭강정도 먹고 싶었고, 칸 만든 토스트도 먹고 싶었고, 따끈따끈한 만두가 먹고 싶었다. 막상 와보니 내 후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시장에 다양한 음식이 있는 줄 몰랐고, 나의 위는 어서 음식을 넣어달라고 아우성이었고, 나는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됐다. 닭강정을 먹을까? 아니야. 토스트? 아니면 빵을 먹을까? 모르겠다. 에라이, 그냥 다 먹자. 나는 석바위 시장의 자랑, 석바위 토스트를 먹으러 왔고, 나는 시장 토스트의 매력을 탐구해보려 한다. 우선 달궈진 불판 위에 버터를 쓱싹쓱싹 발라줍니다. 그 위에 식빵을 살포시 놓아줍니다. 지금 미추홀구 스포츠 현장에 나와 있는 해설위원 미추 캐스터 석장입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계란 선수 입장합니다. 계란 선수는 토스트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에이스 같은 선수죠. 곧바로 치즈 선수가 투입되는데요. 미추 해설위원,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계란과 치즈 선수의 조합은 토스트의 맛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이 시각 다른 경기장 상황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햄 선수가 직계 선수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심판 햄 선수에게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 차돌박이 선수 햄 선수의 퇴장에 분노하며 자신도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식빵으로 돌아와 보니 식빵은 노릇노릇 구워져 있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식빵 위에 차돌박이, 고기 패티, 칠리 소스, 파절이, 양배추, 각종 소스, 그 위에 계란을 얹어줍니다. 그 위에 햄과 소시지, 빵을 얹어주면 완성! 역시 전국 5대 토스트 맛집, 너무 잘 먹었습니다! 토스트 하나로는 아쉬운 마음에 만두를 먹으러 향하는 우리. 만두의 종류는 다양했다. 새우 김치 왕만두, 새우 고기 왕만두, 김치통만두, 고기통만두, 김치 왕만두, 고기 왕만두. 너무 다양해서 나는 뭘 먹어야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순간, 떡볶이 하나 주세요. 나는 고기 통만두와 김치 새우만두를 주문했다. 둘이서 4접시 먹은 건 안 비밀.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를 찾고 계십니까? 신선한 농수산물을 찾고 계십니까? 상인들의 정을 느끼고 싶습니까? 가끔은 대형마트 대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전통시장은 어떨까요? 미추홀구 석발시장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이렇게
소유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운동 겸 청소도 하고 또 딴 노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람차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고 또 그래서 아주 사이좋게 재밌게 일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아주 힘든 일 없고 저한테는 딱 좋습니다. 일자리 청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추홀 시니어들의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노인 인구. 지금 우리는 초고령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장 등 은퇴 후 점점 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2의 인생을 꼽고 있습니다. 인생 2막. 제2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미추홀구는 경륜과 능력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경험과 전문 능력자 발굴을 통해 경제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추후 건강한 100세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원동력에는 미추홀구청의 로고도 숨겨져 있었는데요. 시니어 인턴십 전국 최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대회 우수상, 시장형 5개 사업단 최고 등급 인센티브 수여, 2019년 노인 일자리 전국평가 보건복지부 장관 대상 및 시니어 인턴십 전국 우수상, 시니어 인턴 기관 우수상 수상 등 다수의 상을 받으며 지역 최고 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우뚝 솟았습니다. 너무나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일자리가 연결돼서 기뻐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많은 행복을 느끼고 건강 면에도 좋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용돈이라도 생기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더 건강해지고 기쁨도 있고 집에만 있으면 누워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해줬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괜찮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가장 많은 미추홀구는 2010년 설립된 이래 성과가 우수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럼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 청춘,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형,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노인이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회활동인데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EM 환경사랑, 시니어 건강지도사, 공공시설물 관리, 노노케어, 말벗친구, 마을쉼터 소공원 관리, 아동교육, 배움터 도시농부, 불법 광고물 제거, 해충방재단,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노인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독서지도사, 시니어 초등학교 아동돌보미, 실버관리사, 경로당 행정지원사업, 시니어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시니어 컨설턴트, 돌봄 시설 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일정 기간 사업비와 인건비를 보충받아 노인 적합 직종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인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실버택배, 공영주차장 관리, 공원시설 점검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가사서비스 지원 앱을 활용한 가사서비스 연계 지원인 우렁각시, 우리 학교 지킴이, 천연 비누 제작, 카페 매장 운영 사업인 카페 지브라운, 쿠키 제작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형은 수요처 요구에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가진 노인을 연계하여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인데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시험감독관, 주요원, 경비, 관리사무직, 실버 인력 파견 등이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으로는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일자리 종류로는 기업의 각 수요처에 따라 업무와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노인이 환하게 웃는 사회, 조화로운 삶을 이끄는 도시. 노인이 행복해야 미추홀구가 건강해집니다. (2000년) 역사를 품은 미추홀의 이야기. 여러분, 이제 문학산에 오를 거예요.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네. 난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고작 동네 산이라니. 씨씨! 몰래 딴 데로 도망갈까? 깜짝이야! 문학산이 시시하다고? 응, 그냥 많고 많은 산 중 하나잖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줘야겠군. 따라와. 뭐? 근데 넌 대체 누구? 여긴... 2000년 전의 문학산 정상이지. 뭐? 2000년 전? 온다. 숨어. 누군데? 저 사람은 비류야. 동생 온조와 함께 백제를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땅이로구나. 넓은 바다가 있으니 다른 나라와 해상 교류하기에 좋고 풍부한 해산물과 소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모두 듣거라. 나는 이곳 미추홀에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 비류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이었어. 동생 온조와 함께 주몽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겨졌지. 그런데 갑자기 유리가 나타나면서 그 자리를 뺏기게 된 거야. 아버지, 접니다. 아들아. 결국 비류와 온조는 고향을 떠나 새 나라를 세우기로 했어. 자, 그때 비류가 선택한 땅이 바로 미추홀. 지금의 문학산 일대였던 거야. 자, 이쪽으로. 산성을 짓기 시작했나봐. 어서 가보자. 저건 문학산성? 그래, 맞아. 이곳에 터를 잡은 비류는 산 정상에 큰 규모의 성벽을 쌓았어. 이 녀석들 일 안 하고 여기서 뭐해? 갑니다. 이후 문학산성은 여러 시대에 걸쳐 서해 연안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지. 임진왜란 땐 이곳에서 외병을 격파했다는 기록도 있고 봉수대가 설치돼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어. 오, 그렇구나. 미추야. 그런데 나 너무 목말라. 그래? 그럼 따라와. 당시엔 이렇게 우물도 있었지. 그 이름하여 비류정. 물맛이 독특한데? 약간 짠맛이 나. 이 우물은 바다와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홍두깨를 넣으면 저 앞바다에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지. 정말? 재밌다. 이렇게 탄생한 비류의 미추홀국은 훗날 온조가 세운 나라와 하나로 합쳐졌어.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백제야. 삼국시대의 그 백제? 그래. 그러니까 미추홀은 백제 역사의 또 다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어.
이야, 대단한데? 그리고 이곳 미추홀은 백제의 대외 교류를 책임지는 국제항이 되었어. 우와, 백제 사신이다. 중국으로 가려면 저기 능어대 아래 한나루에서 배를 타야 하는데 한성에서 한나루로 가려면 꼭 문학산을 지나야 했거든. 걱정 마시오. 내 잘 다녀오리다. 사신들은 3호지 고개에 도착하면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작별의 인사를 했지. 이 고개를 넘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거든. 잘 계시오. 몸 조심히 다녀와요. 뒤돌아서서 3번 불렀다고 해서 이 고개는 사모현이라 불리기도 해. 그래도 활발한 대외교류 덕분에 백제는 화려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어.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지. 그 후로도 문학산은 도호부 남쪽에 있다 하여 남산, 산성이 있다 하여 성산, 산 꼭대기에 봉화가 꼭 배꼽 같다 하여 배꼽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했단다. 우와, 문학산에 이렇게나 오랜 역사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줄 미처 몰랐어.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멋져. 민수야, 너 왜 그래? 그렇게 문학산이 좋아? 그게... 자, 이제 내려갈까? 네! 이상하다. 내가 꿈을 꿨나? 나도 같이 가!